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통계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리포터 오세영입니다. 째깍. 현재 대한민국에는 한 개의 시한폭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바로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시한폭탄인데요. 이 폭탄을 빨리 멈추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멈추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그 해결 방법을 찾아서 저와 함께 보건복지부 찾아가 보시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는 반면에 고령화 속도는 무척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왜 생기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굉장히 출산율이 높은 국가였다가 2005년도에 이제 출산율이 1점대로 떨어지면서 인구 쇼크에 처하게 됩니다. 그 뒤로 한 10여 년 이상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현상을 기록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 수명이 80세까지 증가되면서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 시스템이 성숙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 구조의 빠른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큰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늙어간다고 할 수 있겠네요. 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성인병과 같은 다양한 질병이 생기는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또 경제가 위기에 빠진다는 것이 이제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경제 활력이 줄어드는 측면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방 측면에서 보면 병력 부족 현상이라든지 교육 측면에서는 학교나 아니면 교원이 이제 남아 도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역사회로 가게 되면 농어촌이 빠르게 공동화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조금은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왜 생기고 있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지 안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이 대비책 마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출산 고령 사회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만원 추세에 대응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 문제는 일가정 양립을 통해서 취업모델의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특히 만원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 일자리인데요. 이번 정부에서도 청년 일자리라든지 또는 국민행복주택을 통해서 신혼부부 주거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원 추세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가정 양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든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탄력 근로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령사회 대응인데요. 고령사회 대응을 단순히 고령자에 대한 복지를 늘린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고령사회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실버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그리고 길어진 인생 후반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고용이나 복지 시스템들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문제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